저의 이 만족하는 모습이 조희대가 쳐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거야, 내가. 그래요? 내란과 외환, 헌정사상 초유의 혐의를 쪼개어 심판하려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꼼수 재판의 기가 막힌 설계에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징역 7년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7년 선고됐고 내용 좋다고 제가 굉장히 만족했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 만족하는 모습이 조희대가 쳐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거야, 내가. 그래요? 자, 그거를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아주 예리하게 저를 두들겨 팰 겁니다. 예. 먼저 요즘 법원에 가면 항소심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마약범죄의 경우에 피고인이 보통 마약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검찰이 이후에 찾으면 추가적으로 기소하면 대부분의 판사가 그 추가적 범죄 한 사람이 한 거니까 네. 다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게 정의죠. 따로따로 판결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합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특권으로 내란의 죄, 외환의 죄만 아니면 너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란의 죄도 범하고 외환의 죄도 범한 정말 대한민국 유일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었던 자인데 네. 그러면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하고 그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지금 방해를 한 건데 이거 당연히 한꺼번에 모아서 동시적으로 판결해야 되는 거죠. 진돗개 같은 검사라면 이진관 같은 판사라면 예. 근데 세 개의 재판이 다 지금 찢어져 있잖아요. 찢어져 있죠. 근데 이건 동시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거죠. 동시적으로 네.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네. 그게 바로 형법 37조의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 37조와 형법 제 38조 1항 1호 올려주세요. 자, 네. 저기 보면 말씀하시죠. 예. 자, 형법 제 37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그러니까 돼 있고요. 다 합쳐서 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형법 제 38조 1항 1호입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 여기서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 윤석열은 내란의 죄와 내란수계, 네. 일단은 내란수계, 네. 외환의 죄, 일반 이적죄, 그리고 체포방해죄 3개입니다. 이 3개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3개의 수계죠. 네. 그러니까 37조에 딱 해당되죠. 경합해야 돼. 경합범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처리를 38조 1항 1호에 따라 처리하는데 내란수계죄에다가 이 체포방해죄를 동시적으로 판결만 하게 했으면 이 체포방해죄가 5년에서 7년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2년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수개의 죄가 동시로 판결하게 되면 이때 가장 중한 죄는 내란수계죄니까 네. 이걸로 처벌하는 것이고 이때 이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무거운 사형을 선고한다.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체포방해죄를 왜 찢어서 선고를 하느냐. 그렇지. 근데 이게 고작 2년 늘어났다고 최욱이 너는 웃고 앉았냐? 이건 2년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최욱이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조희대에 덫에 걸려 들었어. 그래서 저는 조희대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정말 정의감이 있는 판사라면 스스로 새 사건을 병합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은석 특검을 계속 욕하는 이유는 왜 병합 신청을 안 하냐 너는 적어도 내란수계 뭐 하나로 외환의 죄나 아니면 체포방해죄라도 동시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병합 신청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사형이 나오는 것을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진짜 중요하네. 예리하고 중요해. 예. 그러니까 내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 반드시 사형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형법에. 와, 이거 예리했고 나는 무식했어.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조은석 특검이 저는 더 책임이 크다.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나 진짜 이건 무조건 박수야. 와, 이 몰랐어. 예. 이거를 근데 다루는 언론이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로스쿨을 나왔어요? 뭘 했어요? 김경호 TV가 좀 인기가 없습니다. 네. 이것만 봤어도 다뤘을 텐데. 와, 이거는 야, 기가 막힌 예, 부분을 예. 찔러 네, 넣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수개의 경합범 사건은 법원에서 당연히 병합해서 재판을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을 이렇게 찢어서 재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네. 일반 이적죄도 지금 형법 99조가 아니다. 김용대 투스타 그리고 여인영 쓰리스타 이들이 주도한 군인이 했기 때문에 군인의 일반 이적죄는 군형법 14조 8호 사형 무기 5년 이상. 그냥 일반 이적죄는 형법 무기 3년 이상. 지금 무기 3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 게 웃긴다. 저는 조은석 특검을 계속 욕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형법을 적용해야지 왜 군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하느냐? 저는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2차 종합특검이 군사 반란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군사 반란이 맞죠. 예.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왔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내란 다음 날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건 군사 반란 수개로 해야 되고 군사 반란 수개의 정한형은 단 하나의 형밖에 없습니다. 네. 그 형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죠. 아이고. 근데 종합특검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 김정미 변호사가 그 군 법무관 출신인데 네. 저는 그분만큼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탄탄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저는 계속 조은석 특검을 비판하는데 음?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뚫어야 되느냐. 김명수를 잡은 겁니다. 합참의장 김명수가 자기는 불명예 국군조직부 구조에 따라 수방사와 특전사 이 전투부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 모르게 출동했다라고 맞아요. 국회에서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국방부 검찰단 이 검찰단 이 직무 6인데 단편 명령을 못 찾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이 됐어요. 거기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위헌이에요. 그걸 봐놓고도 단편 명령으로 수방사, 특전사, 비상계엄에 임무 수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게 바로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렇죠. 이걸 잡고 네. 그 다음에 제가 3월 31일 날 반란수계 고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때 우리 권영환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영환 합참에 나와서 대령인데 바로 또 하나 터뜨렸습니다. 박안수가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동의가 있었는데 2시 30분인가 신속기동 2사단 출동 여부 타진했습니다. 네. 제가 2사단 법무참모 출신입니다. 네. 그게 바로 7군 단장이 판단을 잘해서 그렇지 그게 바로 군인이 움직이면 무장군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군사반란 고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네. 그걸 잡고 오늘 바로 윤석열을 불러다가 반란 수계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얄팍한 쪼개기 기술, 참으로 눈물겨운 전우회입니다. 법정 최고형을 피해보려는 처절한 꼼수, 국민의 눈을 가리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입니다. 결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들의 간악한 기만술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지금 당장 분노의 좋아요를 누르고 이 진실을 공유해 주십시오. 권력의 폐악질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타협 없는 시민의 눈,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